안녕하세요. 파채언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책입니다. 절판책이죠. 3장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중에 오늘은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면서 하니까 혹시 잠이 깨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부터는 낮에 올려드리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지는 아침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좋은 운이 찾아온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걱정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운이 좋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니까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다.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 아니었다. 내 주위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나는 그들을 제치고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이는 운이 좋기 때문에 발생한 기적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능가할 수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운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위에서 떨어진 벽돌이 바로 앞에서 산삭조각 났다고 해보자. 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헉, 만일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났을 거야. 나는 역시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욱 좋은 운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하게 하거든요. 자기가 다쳐서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만큼만 다쳐서 더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너무 다행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이 이 경험이 사이토 히토리 씨의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주위 사람에게 미움을 사면 운은 떠나버린다. 사람에게는 지혜나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이다. 운이란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면 떠나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의 명장 오다 노부나가는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 뜻을 다 펴지 못한 채 도중에 죽고 말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사랑까지는 받지 않았어도 미움은 사지 않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끝까지 천수를 누렸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는 불운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다. 많은 이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사기 십상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한다 해도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에게 미움을 산다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이끌어 주어야 해.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린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른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발생한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 좋은 일만 생긴다. 어느 날 운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장소에 신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잔뜩 기대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자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모두 작은 돌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 내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신의 말뜻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신의 지시에 따라 각자 돌멩이를 주어 자루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자루 속에 돌멩이들이 모두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은 돌을 주워왔어야 하는데 하며 안타까운 나머지 슬픔 또한 동시에 맛보았다.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들 앞에는 신이 나타나는 돌멩이를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꿔준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 또한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 내 지인들 중 한 사람이 언젠가 매우 값비싼 수정 염주를 잃어버렸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 염주가 나의 애군을 가져갔을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계속 일이 잘 풀려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대형 트럭 운전기사 조수로 일하던 무렵이었다. 추운 겨울날 무거운 콜타를 운반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통증까지 느껴졌다. 그때만큼 극심한 고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렇게 심한 고생을 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니 정말 운이 좋아. 그날을 경계로 내게는 운 좋은 일만 생겼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늘 운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나쁜 사람에게는 늘 운 나쁜 일만 나타난다. 회사와 아내에 대한 불평만 들어왔던 직장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하더니 그 다음날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다. 이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 또한 운이 좋다면 서로 운의 파동을 더욱 발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늘 좋은 일만 발생할 것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먼 미래에 두면 훨씬 행복하다. 누구나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천국이라는 장소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는 곳이다. 운이 좋은 생활을 한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을 80이나 85세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언론에 발표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을 보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렸던 시절에는 인생 50년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즉 4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배에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사실 나는 2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 설사 200세까지 살지 못한다 해도 2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늘 간직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삶이란 너무 짧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울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먼 미래에 두면 삶은 더 행복해진다. 나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람의 수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환으로 세상을 뜨는 것도,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도, 교통사고로 당해 갑자기 덧없이 떠나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이 정해진 수명이다. 9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해서 충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30세의 나이에 암이 걸렸다 죽었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슬퍼해도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 사람이 죽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까? 사이토 히토리가 200살까지 산다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래 살 거라고 믿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분한테 배울 점을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